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 간의 집권 연합이 26년 만에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리의 내각 출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지속된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의 집권 연합이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자민당 총재의 등장으로 붕괴했습니다. 두 정당은 연립 정권 구성을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 규제 강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ところでそれらについてしっかりとした全容解明、その姿勢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それから直接は関係ありませんけれども、やはり政治とカネの根底にある企業、団体、献金につきまして、 사이토 대표는 앞서 자민당 다카이치 총재를 향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의 해결을 요구해왔습니다.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하면서 다카이치 총재는 내각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중의원 의석은 총 465석 가운데 자민당이 196석, 입헌민주당이 148석, 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 24석 등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새 연정 구성을 위해 국민민주당이나 유신회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류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일 각 정당이 자당 대표에 투표한다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이번 사태가 일본 정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総裁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必ずしも総理になれるとは限りませんね。それから今回は自民党で多数派を取れなかった人たちがもし野党と組んで連立を組んでいけばですね、首相の首班指名はまた別の結果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も見ております。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해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소집은 일주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26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정상 외교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그 이전에 새 총리가 선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차기 일본 총리 취임이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당 부총재에 아소다로 전 총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또 당 핵심 보직인 간사장에는 아소 전 총리의 처남이자 아소파 소속인 스즈키 슈니치 당 총무회장을 기용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소 전 총리는 자민당 내에 남은 파벌인 아소파 수장으로 파벌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 다카이치 총재를 지지하라고 지시해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강경 보수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당선됐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이번 달 중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직에 오를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일명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일본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가 됐습니다.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결국 경쟁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이로 꺾었습니다. 올해 64세인 다카이치 총재는 10선 중의원 의원입니다. 자민당 유력 인사 중 보기 드문 비세습 정치인으로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상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팬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신임 총재. 취임 일성으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포기하며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嬉しいというよりも、本当にこれからが大変なことだ。皆様と一緒に力を合わせて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山ほどある。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쯤 열릴 걸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전후 사상 첫 여성 총리로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만큼 국정 운영 과정에선 적극적인 안보, 경제 정책을 펼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등 아베 내각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전망입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여온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오는 28일쯤 정상회담을 할 걸로 전해졌는데 아베 전 총리 같은 밀월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직에 오를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는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입니다.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협력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전후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앞두고 일본 시민들은 새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총리 취임 후 한국 등과 마찰을 빚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나옵니다. アジア関係がちょっと心配ではありますけれど、そこはうまくやっ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と期待はして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강요 시절부터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역사인식의 극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일 뿐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それぞれの国のために従事られた方のご遺礼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만약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재임 중 참배를 강행한다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배한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영토 문제에서도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의 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자고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배려하는 것처럼 다카이치 총재도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예상대로 총리로 취임하면 한국, 중국 등과의 외교 정책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외교 분야에서는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이 없어 외교 수완이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보수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균형 있는 정치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 구축도 중요한 외교 과제라고 봤습니다.